민주당 오전 현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요막심한 정당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부요막심한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에게 회초리라도 맞아야 잘못을 뉘우칠 건가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공언해놓고 어르신 일부에게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어르신을 우롱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국민연금 체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불효자는 자신이 불효자인 줄 모릅니다. 그동안 지지하고 표로 당선시켜주신 어르신들의 사랑을 이제 와서 우롱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불효막심한 정당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개각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기초연금 지급이 힘들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협박하려는 비겁한 술수입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도 65살 이상 어르신들 70% 이상에게 똑같이 20만 원씩을 드리자는 민주당의 기초연금안이 효도연금, 평등연금입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일부 조항 단어 하나만 바꾸면 민주당의 효도연금, 평등연금을 당장 내일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안에 대해 새누리당에게 TV 공개 토론까지 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자신이 없는지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토론할 자신도 없으면서 야당 탓만 하는 새누리당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 제대로 된 효도를 드리기 위해 그 첫 단추 제대로 잘 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차별 없고 또한 국민연금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 민주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을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 의견서 허위 작성,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검찰이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법원에 낸 검찰 의견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가담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를 검찰이 직접 외교라인을 통해 얻은 것처럼 거짓 의견 진술했다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 끝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담당 검사의 단순 실수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 실수였는지 누가 믿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허위 의견서를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의 뒤이은 해명도 의혹투성이입니다.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 기록물 공문을 요청했는데 기록물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위조 증거 조작 의혹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서울시에 공식 자료를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서초구청에서 자료를 보내왔다는 것임에 다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서초구에서 대신 보냈는지 그러한 설명 자료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납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점점 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상한 동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 의견서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침묵하고 있고 셀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의 셀프 조사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리한 공소 유지를 위해 허위 의견서까지 만들어내며 사법 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검찰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진실 밝힐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입장, 책임 있는 자세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문제제조기 홍문종 사무총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이 최종 변론 난 이상
복당을 추진한 홍문종 사무총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시계 논란, 인권 착취 논란에 이어 문대성 복당까지 홍문종 사무총장을 둘러싼 잡음이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복당 결정 8일 만에 나온 문대성 의원 박사 논문이 완벽한 표절이라는 결론은 홍문종 사무총장이 얼마나 무책임, 무양심, 무원칙, 무감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혁신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구태 정치를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홍문종 사무총장은 과연 어느 시대 정치인입니까? 최근 우금민 지사의 성추행 전력을 변호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도 역시 홍문종 사무총장이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이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우금민 지사가 최근 제주도청이 민간장학재단에 지방예산 30억 원을 출연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혐의로 제주도청의 한 사무관에게 고발당했다는데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당협위원장 인선마다 불협화음과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홍문종 사무총장의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바람잘 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어제는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확정됐다니,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박심으로 그 자신이 화려하게 복귀한 뒤에 박심 면허증 발급에 몰두하던 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관리를 맡기다니 이번 지방선거는 보나마나 박심의 경연장, 박심 박물관이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치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홍문종 사무총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감사는 민간발전사의 특혜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폐까지 침투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 주요한 원인입니다. 중국은 석탄 연료의 사용이 높은 국가로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WHO 권고 기준의 40배를 초과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에서는 2017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도리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6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전부터 정부의 이러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의 주도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감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감사 요구안은 우리 민주당이 작년 국정감사부터 민간 석탄 화력 발전사의 특혜를 끈질기게 지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민간 발전사에 대한 특혜는 물론 국민 건강을 무시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증설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철저하고 공정한 감사를 기대합니다. 이상 오전 현안 브리핑 마쳤습니다.